신림역 흉기난동, 또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지금도 사형이 선고는 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요. 두 차례 흉기난동으로 달구어지던 사형제도 부활 여론은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을 붙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뉴스 댓글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연이어 쏟아졌는데요.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원 청원 홈페이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며 집행에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 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차별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형법에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추가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의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관 판단으로 남을 해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책이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사회 공동체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한 사회 보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 사법부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병원들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이 밖에 당정은 기존 5천만 원 한도이던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30년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서 발끝 하나로 버티고선 심정이었다. 30년의 세월을 덤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992년 강원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원식 씨가 SBS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30년째인 올해 11월이 다가오면서 원 씨를 석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법상 형 확정 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형수를 수감한 조치 자체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시효 적용 대상에서 사형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형법의 그 무서움 위화 효과를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사형제도에 대해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국가의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1996년 첫 심판 때부터 결론 내리지 못한 쟁점이 오늘 다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을 달궜습니다. 위헌 소송을 낸 청구인은 부모 살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가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 청구인 측은 생명은 법적 평가로 빼앗을 수 없고 범죄 억제력이 있는지도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다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해서는
그는 침해를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비례 원칙 중에서 그 예방 그걸 따지는 것은 일반적 기본권에 제한할 때 그 예방 효과 이런 걸 수단의 적합성 뭐 이런 걸 따질 때 나오는 얘기지.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은 죽음의 공포에 기댄 궁극의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죄값을 치르는 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과 관련된 형벌의 목적은 음보와 일반 예방일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형이 법정된 형벌법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언급한 110조 사항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비상계엄 군사재판은 군인 범죄 등에 한해 단심, 즉 1심으로 끝낼 수 있지만 사형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지 않는 거라고, 청구인 측은 권력이 국민적 합의도 진지한 고민도 없이 만든 조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사형제 폐지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엔 공개 변론 8개월 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화풀이로 대낮 여의도 광장에서 승용차로 광란의 질투를 벌였던 김용재. 자신을 고소한 일가족 4명을 향해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현직 경관이었던 김준영. 증언을 마치고 나온 증인을 법원 앞에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조직폭력배 변운현. 충격적인 살인극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들은 결국 형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흉악범 2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문민정부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형은 모두 집행됐고 막가파를 비롯한 36명이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형이 집행된 23명 대부분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종교에 귀의했고 한춘도 등 4명은 안구 또는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